세상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정교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믿는 뉴스, 사용하는 화폐, 투자하는 시장, 그 모든 건 누군가의 손에 의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현재 불안정한 코인 시장 속에서 비트코인이 어떻게 흘러갈지 지금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코네고입니다. 매일 온갖 뉴스랑 차트를 15시간 넘게 보고 있었더니 눈이 아프네요. 모두들 눈 건강 조심하시고 바로 시작하기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 현 코인 시장의 흐름에 있어 비트코인이 어떻게 흘러갈지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중요한 내용이 한가득 있으니 집중해서 놓치지 말고 꼭 시청해주세요. 2025년 도널드 트럼프는 다시 정치 무대에 섰습니다. 트럼프는 단순한 전 대통령이 아닙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국가주의자, 어떤 이들에게는 혼란의 상징, 그리고 또 어떤 이들에게는 시스템을 향해 돌진하는 반란자입니다. 트럼프는 또다시 탄핵 위기에 놓였습니다. 트럼프를 탄핵하려는 시도는 처음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번엔 분위기가 완전 다릅니다. 조용히 그리고 아주 계획적으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의 등장은 곧 미국 정치판을 뒤흔들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선거에 출마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권력 구조의 뿌리를 흔들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죠. 그를 지지하는 민심은 여전히 견고하고 이는 워싱턴 주류 정치 세력에게 위협이 되기에는 충분했습니다. 트럼프의 입지는 더 커졌고 그의 도전은 더 노골적입니다. 트럼프는 말했죠. 왜 미국의 돈을 연준이라는 민간기관이 통제하는가? 이 질문은 결코 단순한 도발이 아닙니다. 미국이라는 국가 시스템, 그리고 달러 중심의 글로벌 통화 질서를 정면으로 겨냥한 발언입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기존 질서를 뒤엎으려 했고 딥스테이트는 그를 제거하려고 한다. 딥스테이트라는 단어는 오랫동안 그림자 정부나 금융 엘리트 집단을 지칭할 때 쓰이곤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트럼프를 기존 질서에 맞서는 마지막 반란자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시선은 허황된 소리로만 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정책과 발언 하나하나가 바로 그 질서를 정조준하고 있기 때문이죠. 트럼프는 연준에 도전했습니다. 왜 화폐를 민간 중앙은행이 발행하느냐는 트럼프의 질문은 이제는 누구도 입 밖에 낼 수 없는 금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탄핵 시도는 단순한 정치 싸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스템 자체가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마지막 발악일지도 모릅니다. 이 모든 흐름의 불안정성은 사람들이 정부를 신뢰하지 않게 만들기엔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같은 시각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금리를 유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불안정하다며 금리 인하를 미루겠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엔 또 다른 이면이 존재합니다. 일부 분석가들은 말합니다. 이건 인플레이션 억제가 아니라 국민의 자산을 통제하는 메커니즘이다. 고금리는 자산 시장을 위축시킵니다. 주식도 부동산도 암호화폐도 하락 압력을 받게 되죠. 그리고 그 타이밍에 정부는 새로운 디지털 화폐, 즉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도입을 추진합니다. 모든 거래를 추적하고 실명화된 시스템, 우리는 돈의 자유를 잃고 있는 걸까요? 파월 의장에게 기자들이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이제 금리를 인하하실 건가요? 그는 고개를 젓고는 이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플레이션은 아직 통제되지 않았습니다. 금리 인하는 시기상조입니다. 이 한 문장에 글로벌 시장은 출렁였습니다. 주식시장은 급락하고 채권시장은 요동쳤으며 투자자들은 현금을 선호하기 시작했습니다. 파월 의장의 이 발언은 언뜻 보기엔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한 조치처럼 보입니다. 고금리는 자산시장 전반을 억제합니다. 부동산, 주식, 암호화폐, 대부분의 자산이 위축되죠. 유동성이 말라붙으면 사람들은 소비를 줄이고 투자를 멈추며 정부가 정해놓은 질서 속으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이 모든 흐름에 의해 주식은 하락하고 달러는 강세로 돌입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다시 안전한 투자처를 찾기 시작하죠. 이는 암호화폐 및 주식 등 위험 자산에 단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중요한 이야기이니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단기적입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는 질문이 바뀝니다. 어디에 내 자산을 숨겨야 할까가 아니라 어디에 내 자유를 숨겨야 할까로 말이죠. 그 답은 이미 존재합니다. 2008년 금융위기의 혼란 속에서 한 익명의 인물 사토시 나카모토가 세상에 던진 해결책, 바로 비트코인입니다. 정부도 중앙은행도 통제할 수 없는 화폐, 발행량이 2100만 개로 정해져 있고 누구도 조작할 수 없는 시스템, 누구도 계좌를 동결할 수 없고 누구도 거래를 막을 수 없는 네트워크. 지금 이 세상에서 가장 정치적이면서도 탈정치적인 화폐가 바로 비트코인입니다. 지금 비트코인은 잠시 조정 중입니다. 반감기 이후 피로감, 고금리 환경, 정치적 불확실성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건 끝이 아니라 숨고르기입니다. 과거 3번의 반감기 이후
비트코인은 항상 큰 폭의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2025년 하반기부터 2026년 사이 또 다른 랠리가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이유죠. 가벼운 알트코인이 아닌 비트코인은 그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 통화라는 점만은 확실합니다. 현재 비트코인이 하락과 동시에 횡보를 하고 있다지만 다시 상승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매우 독특한 위치에 있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소비국이 아니라 디지털 화폐 전환 시대의 테스트 베드이자 전장이 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살아남고자 움직이려면 더욱더 확실한 정보가 필요하겠죠. 그 확실한 정보를 저 코네고가 계속해서 전달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거대한 세계의 흐름 속에서 비트코인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독일 태생의 이론 물리학자로서 역사상 가장 위대한 물리학자 중에 한 명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공은 최선을 다한 결과이지 운이 아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은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성공을 하신다면 그것은 단순히 운이 아니라 본인이 최선을 다한 결과입니다. 혹시 나는 지금 성공하지 않았다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저 코네고 영상 고정 댓글에 여러분들을 부자로 이끌어드릴 링크를 적어놨으니 많이 이용해 주시고 다음 영상은 더욱더 유익한 내용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